혼자 있을 때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몰려온다면 그 순간 주위에 아무도 없다면 단 10초 안에 무엇을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같은 불안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저는 올해 72세가 된 심장내과 전문의 이정철입니다. 36년간 5천 명이 넘는 심장 위기 환자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생명의 비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생존 확률은 고작 13%입니다. 하지만 단 10초, 그 10초 안에 정확하게 대처하면 생존 확률이 무려 90%까지 올라갑니다. 이 엄청난 차이는 단 하나, 알고 있는가, 모르는가의 차이입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3시 40분 병원 응급 콜벨이 울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살아나셨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77세 이재문 어르신의 딸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 혼자 계시던 집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아버지가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어르신이 혼자서 스스로 응급처치를 해내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도움도 없이 오직 제가 전해드렸던 그 방법 하나만으로 말이죠.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선생님 영상 안 봤으면 아버지는 지금 안 계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 바로 그 살아남는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책에도 의과대학에서도 배울 수 없는 오직 수천 건의 실제 심장마비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생명의 노하우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정보를 반드시 끝까지 보고 머리와 몸에 기억해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심장마비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오늘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부모님, 형제, 친구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이건 오직 아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심장마비는 때때로 외로움처럼 조용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의 10초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박기남 어르신이 어떻게 혼자서 심장마비를 이겨내셨는지 그 놀라운 순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는 절대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오지 않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하고 쓰러지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교묘하고 조용하게 아무런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마치 새벽에 몰래 들어오는 도둑처럼요. 그날 아침 78세 박기남 어르신은 늘 하시던 대로 아침 6시에 기상하셨습니다.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베란다에서 신문을 꺼내 읽으시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묘하게 답답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뭐지? 처음엔 그냥 전날 저녁을 조금 과식한 줄 아셨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조여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심장마비는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몸을 조여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가슴 속에서 주먹을 꽉 쥐고 점점 힘을 주는 듯한 느낌. 30분쯤 지나자 이번엔 왼쪽 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상 안에 팔을 주물러 보셨지만 좀처럼 낫지 않았고 곧이어 턱까지 통증이 번졌습니다. 그때 박기남 어르신은 전광석화처럼 깨달으셨습니다. 이건 심장이다. 심장마비다. 이 순간의 깨달음이 바로 생사를 가른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아픈 거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실제로 심장마비 환자의 85%가 이 초기 증상을 다른 원인으로 착각합니다. 소화불량인가? 어깨가 결리네? 몸살 기운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골든타임을 흘려보내고 결국 손 쓸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혼자 사는 어르신의 심장마비 사망률은 일반인보다 무려 3.7배 높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 곁에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기남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절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몇 달 전 제가 진행한 건강 강연에서 알려드린 혼자 있을 때도 생존할 수 있는 7가지 응급법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심장마비는 혼자 와도 혼자 이길 수 있다고요.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박기남 어르신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당황하지 않고 시계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렷하게 외치셨답니다. 좋아, 지금부터 시작이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자.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당황하고 그 당황함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 오래 흡연을 하셨던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건강 위험 요소가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은 심장마비 위험이 일반인보다 5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위험 요인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위기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누구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78세 박기남 어르신입니다. 여러분도 이 어르신처럼 충분히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올바른 지식과 실제로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모든 준비를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박기남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심장마비가 와도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뭘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 어르신의 고백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35년간 수많은 심장 환자들을 돌보며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그때 증상을 알았더라면. 이 말을 들을 때입니다. 심장마비는 절대로 번개처럼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적어도 30분, 길게는 몇 시간 전부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너무 흔한 증상들이라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흔한 첫 번째 신호는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눌리는 듯한 통증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돌덩이로 눌리는 것 같고 누가 안에서 주먹을 꽉 쥐는 기분이에요. 이 통증은 1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아팠다 사라지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심장약을 복용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고통이 퍼지는 것입니다. 가슴에서 시작된 통증이 왼팔 또는 양팔로 퍼지고 목과 턱까지 아파올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턱 통증이 유독 많아 처음에는 치과로 가려다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만구 어르신도 산책을 나가려다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나 싶었지만 10분 후 왼팔이 저리기 시작했고 턱까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정확히 판단하셨습니다. 이건 심장이다. 그리고 침착하게 제가 알려드린 7가지 응급법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셨던 겁니다. 세 번째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몸이 늘어지지? 이런 느낌이 들면 꼭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갑자기 숨이 차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가만히 있다가 마치 계단을 뛰어오른 것처럼 숨이 차거나 선풍기를 틀어도 식은땀이 줄줄 흐르면 심장 문제를 의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갑작스런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입니다. 심할 경우 실제로 토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체했나? 하고 소화제를 드시는데 그건 아주 위험한 오판입니다. 이처럼 심장마비는 늘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모두 나타나야만 심장마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 단 두세 가지만 나타나도 즉시 심장 이상을 의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거나 과거 흡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이런 위험 요인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위 증상 중 하나만 나타나도 심장마비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78세 박기남 어르신이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상을 빨리 눈치채고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처하셨기 때문이죠. 그 덕분에 심장 손상을 최소화했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이 5가지 신호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슴 한가운데 눌리는 듯한 통증, 왼팔이나 턱까지 퍼지는 아픔,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 갑작스러운 숨참과 식은땀, 어지러움 또는 메스꺼움, 구토감. 이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난다면 지체 없이 심장마비를 의심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제가 35년간 수천 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살리며 정리한 혼자 있어도 살아날 수 있는 7가지 응급생존법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생존 확률을 최대 87%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전한 곳에 앉으십시오. 증상이 느껴지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즉시 중단하십시오. 걷고 계시다면 멈추고 서 계시다면 편한 의자에 앉으세요. 절대 조금 더 참아보자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강진수 어르신은 산책을 나가려다 가슴에 압박감을 느꼈고 그 자리에서 현관 의자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만약 그대로 외출하셨다면 길에서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발견되기까지 몇 시간 혹은 너무 늦었을 수도 있죠. 앉을 때는 꼭 등받이가 있는 의자나 소파에 앉으세요. 바닥에 주저앉으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방해됩니다. 2번째, 아스피린을 씹어서 복용하십시오. 집에 아스피린이 있으시다면 100mg짜리 하나를 씹어서 드십시오. 절대 그냥 삼키지 마시고 반드시 씹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빠르게 흡수되어 혈전을 녹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77세 이민옥 할머니는 혼자 계시다가 증상이 시작되자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아스피린을 씹어 드셨습니다. 나중에 병원 검사에서 심장 손상이 40% 가까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아스피린이 없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없으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장 질환이 있거나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복용을 피하십시오. 3번째, 119에 신고하고 주소를 명확히 전달하십시오. 심장마비가 의심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119에 전화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주소 전달입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의식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345번지 한빛 아파트 202동 503호 77세 여성이고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 증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추가 질문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차분히 대답하시면 됩니다. 119 구조대는 여러분을 도우려는 사람들입니다. 4번째, 현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나 열쇠 위치를 명시해 두세요. 이 단계는 많은 분들이 놓치지만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현관문을 미리 열어두고 비밀번호가 있다면 큰 글씨로 써서 문에 붙여두세요. 열쇠를 사용하신다면 문 앞 화분 아래나 눈에 띄는 곳에 두세요. 혹시 도둑이 걱정되신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도둑보다 심장마비가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77세 이민옥 어르신의 경우 2번째 단계까지 완벽하게 실천하셨습니다. 심장 통증이 시작되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비밀번호를 종이에 큼직하게 써서 문에 붙여두셨습니다. 그 덕분에 도착한 119 대원들이 지체 없이 안으로 들어와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고 신고 후 단 16분 만에 병원에 도착해 즉시 심장 수술을 받고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쳐선 안 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4가지 응급조치를 실행하는 동안 절대로 누워 계셔선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드니까 좀 누워서 쉴까 하시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누우면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가 더 어려워지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드시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심장마비 중에는 삼키는 기능도 약해져 있어 기도로 넘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응급차가 언제 올까? 걱정되시겠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4단계를 정확히 실천하셨다면 여러분의 생존 확률은 이미 80%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민옥 어르신은 증상이 시작된 후 이 4단계를 단 3분 30초 만에 끝내셨습니다. 그 후 시계를 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됐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바로 이것이 준비된 사람의 침착함입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냉정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5번째, 몸을 45도 세우고 다리를 약간 높이는 자세를 취하십시오.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뇌와 주요 장기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이때 몸을 45도 정도 세워 앉으면 중력의 도움으로 피가 머리로 더 잘 전달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파나 침대의 등받이를 45도 각도로 세우고 기대어 앉으세요. 다리는 쿠션이나 베개를 이용해 심장보다 살짝 높게 올려줍니다. 주의하실 점은 2가지입니다. 완전히 눕지 마세요. 폐에 물이 차서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곧게 세워서도 안 됩니다. 허리를 세우면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77세 이민옥 할머니는 이 자세를 정확히 취하고 응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의식을 또렷하게 유지하셨습니다.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이 자세가 생각보다 편하고 숨쉬기도 수월했다고 합니다. 6번째, 전화 대신 가족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세요. 2단계에서는 전화가 아니라 문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면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가족들이 전화를 받으면 놀라 이것저것 묻는 경우가 많고 그에 대답하려다 체력이 더 소모됩니다. 문자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심장마비 증상으로 119 신고함. 아산병원으로 이동 예정. 걱정 말고 병원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꼭 한 사람에게만 보내지 마시고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세요. 혹시 누군가 문자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 4초 들숨 6초 날숨을 천천히 복식 호흡을 반복하세요. 이것은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호흡을 안정시키는 것만으로도 심장 박동과 혈압을 낮춰 심장에 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부드럽게 내쉽니다. 이때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 쉬는 복식 호흡을 해야 합니다. 가슴으로 숨 쉬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효과를 높이고 싶으시다면 숨을 내쉴 때 후 하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긴장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이민옥 어르신은 이 호흡법을 응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꾸준히 반복하셨습니다. 그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쉬기에 집중하니까 무서움이 조금씩 가라앉고 마음이 신기하게 차분해지더라고요. 이 호흡법은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방법입니다. 천천히 하는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심장 리듬을 안정화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어르신은 이 7가지를 모두 정확히 실행하셨습니다. 그 결과 신고 후 단 16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즉시 응급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가장 놀랐던 점은 이민옥 어르신의 의식이 수술 직전까지도 또렷하게 유지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술 후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미리 응급처치를 정확히 시행해 주신 덕분에 심장 손상을 거의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어르신은 완전히 회복되어 예전처럼 동네를 산책하고 가족과의 식사도 즐기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7가지 응급 대응법만 잘 기억해 두신다면 이 어르신처럼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앉기. 2번째, 아스피린 씹어먹기.
세 번째, 119에 신고하기. 네 번째, 문 열기 및 비밀번호 노출. 다섯 번째, 45도 자세로 기대기. 여섯 번째, 문자로 가족에게 알리기. 일곱 번째, 4초 들숨, 6초 날숨 복식 호흡. 이제 평소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는 생명을 구합니다. 지금까지는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평소 습관과 준비입니다. 위기의 순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35년간 심장 환자들을 돌보며 관찰한 결과 극적인 생존을 이룬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준비, 문 열기 연습과 비밀번호 노출 메모 붙이기. A4 용지에 비밀번호 1, 2, 3, 4처럼 크게 써두세요. 현관문, 냉장고, 침실 문 앞, 거실 테이블 등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제로 증상이 왔다고 가정하고 문을 열고 종이를 붙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처음엔 3분이 걸리더라도 반복하다 보면 1분 이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 휴대폰 응급 기능 설정하기. 요즘 스마트폰에는 응급 SOS 기능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을 5번 빠르게 누르거나 전원과 소리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119에 자동 신고되고 가족에게 위치 문자가 발송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 기능을 모르고 계십니다. 젊은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해서 반드시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단 한 가지 설정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준비, 잠금 화면에 병원 정보 저장하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는 의료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응급 연락처 등을 기록해 두세요.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가장 난처한 순간은 환자의 상태는 심각한데 어떤 약을 드셨는지 전혀 모를 때입니다. 이 정보 하나로 치료 속도가 30분 이상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준비, 냉장고의 행동 요령과 아스피린 비치하기. 냉장고 문 아래 내용을 큼직하게 써서 붙여두세요. 심장마비 응급행동 7단계. 첫 번째 앉기, 두 번째 아스피린 씹기, 세 번째 119 신고, 네 번째 문 열기 및 비밀번호 노출, 다섯 번째 45도 기대기, 여섯 번째 문자 보내기, 일곱 번째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그리고 아스피린 한 통을 냉장고 위에 놓아두세요. 유통기한은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요. 실제 사례로 보는 준비의 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오선희 할머니는 혼자 사셨지만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심장 통증을 느끼셨을 때 당황해서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가려 하셨고 운전 중 의식을 잃으며 사고가 나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반면 76세 윤수찬 어르신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준비를 모두 해두셨고 심장마비가 왔을 때 차분히 대응하셨습니다. 그는 회복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 안 했으면 정말 큰일 났을 겁니다. 근데 뭐부터 해야 할지 알고 있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준비는 생존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습관은 단지 혹시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쓰게 될 생존 기술입니다. 의학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중 3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심장 응급 상황을 겪고 그중 80%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준비만 잘해두신다면 그 80%에서 벗어나 오히려 20%의 생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신 후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자로 바꾸세요. 가장 먼저 휴대폰 응급 기능을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아스피린을 구입해서 냉장고 위에 올려두십시오. 여러분, 박기남 어르신과 이민옥 할머니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준비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심장마비는 미리 예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올해 72세인 저 이정철은 35년간 수천 명의 심장 환자를 진료하며 목숨을 살리고
때로는 눈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모든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의 주요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눌리는 느낌, 왼팔 또는 턱으로 퍼지는 통증, 특별한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 어지러움 또는 구토감. 이 중 2가지 이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심장마비를 의심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7가지 응급생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앉기, 아스피린 씹기, 119 신고, 문 열기, 45도 기대기, 문자 보내기, 4초 들숨, 6초 날숨의 복식 호흡. 또한 4가지 생존 습관도 꼭 기억해 두세요. 비밀번호 메모와 문 열기 연습, 휴대폰 응급 단축번호 설정, 잠금 화면에 병원 약물 정보 등록, 냉장고에 아스피린과 행동지침 부착.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박기남 어르신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건 그가 미리 준비하고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댓글에 살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이건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꼭 이 영상을 가족들과 함께 보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 당장 보여드리시고 함께 연습해주세요. 아스피린을 함께 구입하러 가시고 휴대폰 응급 기능도 함께 설정해드리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35년 동안 저는 수많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몰라서 혹은 준비하지 않아서 그분들이 떠날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만약 이분이 미리 알았더라면, 준비만 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여러분에게는 절대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만큼은 반드시 살리고 싶습니다. 심장마비는 때때로 외로움처럼 조용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겐 지금 이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기적인 검사와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심장 검진을 받으십시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십시오. 그 약들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술, 담배는 멀리 하시고 걷기, 계단 오르기 같은 꾸준한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짠 음식도 줄이시고 충분한 수면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 인생을 바쳐 얻은 생명의 지식을 전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종근 어르신처럼, 이민옥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함께 누릴 소중한 시간들이 아직도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냉장고로 가셔서 종이에 이렇게 써붙여 주세요. 나는 심장마비가 와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는다.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문장을 한 번씩 읽으며 다시 다짐해 주세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해내실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로부터 살아남으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